자, 여기서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가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이미 우리가 설명 과정에서 다 도표의 내용을 얘기했잖아, 알았니? 자, 먼저 가, 나 이거를 합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잘 봐봐. 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시각 이게 이제 거기에 얘기하면 거꾸로 보기거든. 평소하고 달리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내용이고 나의 관점은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우리가 논쟁이라는 것을 상호 투쟁 혹은 상호 갈등의 어떤 그 일면만을 보고 이거 부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논쟁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생산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 나를 참고할 때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에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사물의 긍정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논쟁에서 접점이라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생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논쟁은 생산적이라는 건 논쟁을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게 가하고 나의 각각의 내용이야. 이걸 가져다가 도표를 분석하면 잘 봐봐.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 특히 여기서는 스위스하고 벨기에를 서로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 결과가 차이가 나잖아.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지금 금방 얘기했던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시각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논쟁의 장점 뭐 이런 것들로 이걸 각각을 도표의 결과를 내용과 결과를 해석해 주는 거야. 자, 일단 스위스 도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표 내용을 정확히 제시해야 돼. 뭐 이게 언어권을 얘기한다고 언어권이 4개의 권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확보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언어에 대한 규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각각 인접국가의 언어를 그냥 가져다 써. 그리고 그게 통용이 돼. 그러니까 허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지? 네. 다소 이 언어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봐. 언어가 다양해? 그럼 되게 혼란스러울 건데? 소통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아까 가졌던 가의 생각을 본다면 고정관념이란 말이야. 다양한 언어가 가져다 주는 것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분열되고 단절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반목과 대립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고정관념이거든. 근데 오히려 결과는 달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양한 언어가 가져다주는 일반적인 생각의 결과들이 틀렸구나. 그걸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니? 자, 그러면 오히려 벨기에처럼 대립된 언어라는 거는 딱 2가지 언어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 언어권의 소통은 정말 스위스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서로 상대하는 대상이 1대1이야. 여기는 4개의 언어가 서로 하나로 맞춰야 돼. 어렵죠. 2개의 언어로 하나 맞춘 거. 상대적으로 쉽죠. 그런데 오히려 반목과 갈등은 이쪽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둘은 정말로 대비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됐죠? 네. 스위스 쪽은 굉장히 반목과 갈등이 없다는 건 평화롭다는 거고 소통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반목과 갈등이 심하다는 건 극단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적인 게 뭐야? 유고하고 슬라비아하고 분리독립하는 거 뭐 이런 거까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면을 띠고 있는 것이 지금 도표 1이라고 볼게요. 그다음에 도표 2하고 3의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어, 하니? 네.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행복지수라는 우리가
국가의 어떤 레벨을 정할 때 쓰는 또 다른 가치들이 있죠. 경제 발전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경제 발전 이게 국가의 레벨을 결정하는 지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말고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해.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이해돼서 무슨 말이지? 네. 근데 여기서 도표 2, 3에서는 이런 경제지수 말고 다른 부분에 어떤 국가의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가치들을 동원해서 스위스하고 벨기에의 지금 현재 국가 레벨을 지정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스위스가 훨씬 높은 레벨의 민주주의 지수와 행복 지수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지? 네. 벨기에는 상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주 차이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낮은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하고 이번에는 나하고 아까 각각을 동원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한번 묶어서 얘기해볼까? 한꺼번에 묶는 거야. 벨기에는 뭐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고정관념. 됐어? 네.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냐면 자 나와 상대를 봤을 때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 중심적 사고방식이 강하다면 상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커. 반대로 상대 입장에서 본다면 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비교 상대로서 주변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나 중심적이니까. 나 중심적이라는 사고방식은 상대방을 적대적이며 주변적인 것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로 이어진다고? 갈등, 반목으로 이어진다고.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 상호 갈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결국 이 민주주의 행복지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행복지수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민주주의 지수가 낮고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나온 대로 지금 말한 대로 고정관념 편견 때문이다. 나 중심적 사고방식 이게 극단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즉 나는 상대방과 다르다라는 심리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상대를 주변적이고 적대적이고 정말 상대를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갈등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이어진 결과가 바로 민주주의 지수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민주주의 지수하고 행복지수 이게 스위스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다.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가나를 참고하는 기준이 그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졌다면 안 좋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네. 그다음 스위스는 그러면 왜 민주주의 지수가 높고 행복 지수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까? 자, 언어 갈등도 있을 법한데 언어 갈등이 없어 거의. 왜? 이게 상호 중심주의, 상호주의란 말이야. 뭐가 달라? 나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다. 나도 중요한데 상대방도 중요하다. 이건 상대방에 대한 얘기지요. 알았니? 네. 그러면 뭐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고요.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언어의 인정이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언어를 쓰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 언어를 쓰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접점이라는 게 있죠. 접점. 응? 네. 접점의 가능성이 높아. 이 접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 소통하고 뭔가 서로 교류하려는 의도나 의식이 생길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민주주의 지수, 행복 지수의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는 괜히 고민했는데 같다로 낫다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의 관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표의 상황들의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가나를 뭉뚱그려서 다시 제시해도 상관없다. 무슨 말인지 두 개 다 쓴 거야. 난 두 개 다. 그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같다로 낫다로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분량을 한 500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럼 봐봐.
가하고 나하고 따로 따로. 그러면 요것도 스위스, 요거 벨기에, 요것도 스위스, 벨기에. 그럼 생각해봐. 500자에 이걸 다 포함시켜서 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할 거면 가나 합치고요. 그 다음에 내용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갈 거면 가따로 나따로 해서 스위스 벨기에를 같이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지금 두 가지 다 얘기했어. 네. 제일 처음에 뭐 얘기했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가따로 나따로. 가는 뭐고 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도표 얘기를 지금 도표 1, 도표 2, 도표 3 이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나의 관점을 모두 합쳐가지고 이건 어디였어? 그치? 도표해가지고 가나의 관점, 여기 가나의 관점을 통합시켜가지고 이 세 번째야. 한꺼번에 얘기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접목돼도 된다. 알았지? 네. 가따로 나따로 도표 분석 가나 합쳐서 뭉뚱그려서 결과 해석. 해석이 뒷부분에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1번 예시담을 한번 적어보자. 자, 1번 봐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가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해. 열린 눈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이건 사물이건 새로운 가치, 긍정적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말 그대로 가제 시문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엔 나제 시문의 해석은 상호 부딪힘. 이게 원래 논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고정관념이란 말이야. 근데 이 부정적 인식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접점을 오히려 미안해, 이게 틀렸네. 부정적 인식이 논쟁이죠. 논쟁. 알았어? 네. 오히려 상호 갈등의 해소, 생산적 공존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새롭게 보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롭다, 열린 눈,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 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거, 뭐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도표 1번 볼까? 다양한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 이게 스위스란 말이야. 그런데 지방의 특성을 통해서 통합의 스위스를 만들었어. 이게 첫 번째고, 언어가 다른 두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이게 경제적 불균형, 갈등의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벨기에, 이 두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표 1번은 한쪽은 긍정이고요. 지방의 특성을 살렸다, 통합을 했다, 이런 건 다 긍정적인 면, 이거는 부정적인 면이 되겠지. 도표 2는, 도표 3은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하고 행복 지수를 각각 제시했는데 스위스의 경우는 이 두 지표에서 모두 최상위권인 반면 벨기에는 스위스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게 도표 2번, 도표 3번의 내용이야.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혹은 도표 2번, 도표 3번을 해석해야 되는데 관점이 이거라면 관점이 이거에 따라 해석한 거야.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해석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왜 그럴까 그랬더니 두 나라의 극명한 결과의 차이는 벨기에의 경우 나 중심적인, 즉 상대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내가 중심이고 상대는 주변적이고 배제돼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야.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부정적 결과를 만든 거라고. 그 다음에 접점의 가치. 접점이라는 게 서로 타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의 장소적 개념이라고 그러잖아. 네. 벨기에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한 거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소통이 안 된 거고 대립과 갈등으로 그냥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았어? 네. 이 대립과 갈등은 결국 정치적인 민주적인 수준 그리고 행복지수라는 이런 다른 어떤 선진국의 가치 평가에서 하락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반면에 스위스는 언어적 차이를 다양성의 공존, 이게 새로운 시각이란 말이야.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이야. 새로운 시각. 접점을 찾았어. 통합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통과 화합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행복지수를 성취했다. 가나를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나의 관점으로. 저 스위스 국민이 민주주의 행복지수를 높인 이유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한 거, 그 다음에 다양하면 혼란스럽다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난 거, 다양한데 소통할 수 있다는 접점을 찾은 거,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의 어떤 수준을 판단하는 정치적 혹은 뭐 이거 복지 개념의 행복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라고. 고정관념을 벗어났냐 못 벗어났냐, 새로운 시각이 뭐냐, 새로운 시각을 가졌냐 못 가졌냐, 가졌으면 어떤 인식이냐, 못 가졌으면 어떻게 고정관념이 계속 유지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지?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 네.